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옛그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도화서 화원들이 무엇을 그렸나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도화서 화원과 함께 문인화가들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조선 후기 영조 정조 시절에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선 후기 회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본 대로의 대상을 담게 그리는 눈그림하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느낀 바를 그리는 느낌 그림이죠. 마음 그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눈그림과 마음 그림의 시작은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 을 비롯해서 이 숙종 때부터 시작해서 영조, 정조, 그 다음에 19세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특히 이제 18세기에는 이 눈그림이 크게 발달을 해요. 공제 윤두서가 자화상을 그리고 풍속화를 그리고, 그것이 조영석, 문인화가인 조영석, 그 다음에 강희연, 그 다음에 이제 화원인 김홍도로 이어지면서 풍속화가 발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상화가 아주 그 극사실적인 그런 초상화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크게 발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을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겸재정선을 비롯해서 진경산수화가 발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문인들의 마음 그림의 산수화, 그러니까 눈으로 본 현실의 그림보다 어떤 생각했던 산수 풍경화의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소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는 그런 화풍들이 크게 유행을 했죠. 먼저 눈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눈그림은 조선시대 회화의 이론에 따르면 형사라고 하죠. 형태를 담게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사 그림은 도화서 화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는 그림으로 북종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공제 윤두서가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렸듯이 선비 화가들, 문인 화가들부터 시작이 돼서 아주 사실적인 말그림,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리죠. 관아제 조영석 같은 문인 화가는 증물사진, 즉 대상을 눈앞에 놓고, 윤두서가 모델을 세운 것처럼 그리지 않고 눈앞에 놓고 그리는 거죠. 지금 조영석의 그림 가운데 어미소 젖을 빠는 송아지의 모습을 아래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조영석은 직접 저 모습을 보고 스케치를 한 거죠. 그런 조영석의 그 새참 먹는 장면이 도화서 화원 화가인 김홍도의 새참 먹는 장면의 그림으로 이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그림을 살펴볼까요? 마음 그림은 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마음을 쏟아낸다, 이런 의미로 조선시대 문인 화가들, 선비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지칭해서 이게 남종화라고 불렀죠. 그래서 화원 그림 북종화에 문인 그림 남종화, 이런 개념이 설정이 된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중국의 화론이, 회화 이론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친 거기도 하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조선 영조 때 이인상이라고 하는 문인 화가의 구룡폭포 그림이에요. 구룡폭포 실경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그림이 조금 이렇게 잔잔하죠. 폭포의 그런 유세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아주 그 조심스러운 선묘로 폭포의 폭포와 벼랑의 이미지들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이인상이, 능호관 이인상이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내력을 쓰면서 이 그림의 이 폭포의 벼랑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대로의 그 모습을, 장중한 모습을 담지 않았다. 담지 않은 이유는 색택, 그런 이미지를 무시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심회라고 하는, 마음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죠. 이런 영향이 이제 조선 후기 문인 화가들에게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그 대표적인 사례죠. 하나는 눈그림, 마음 그림, 이렇게 이제 저는 비교를 하는데, 두 그림은 오른쪽은 겸재정선이 그린 박연폭포고요. 왼쪽의 윗 그림은 표암 강세황이 그린 박연폭포의 그림이죠. 아래 이제 실경 사진을 비교하고 계신데요. 겸재정선은 폭포의 이미지를
두 배로 쫙 늘려서 폭포 소리를 그림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마음 그림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0년경 비슷한 시기에 후배 화가인 문인 화가죠. 강세황은 박연폭포를 눈에 본 대로 그리고 있죠. 특히 폭포가 위로 갈수록 좁아졌어요. 서양화식 투시원근법도 이렇게 도입된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강세황, 표암 강세황 문인 화가의 그 눈 그림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단원 김홍도에게 영향을 줘서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솜씨의 김홍도가 이런 눈 그림의 아주 핵심을 차지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김홍도와 이인문이 함께 그린 화첩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송석원 시회라고 인왕산 밑에 있는 그런 송석원 천수경이라고 하는 중인 시인의 그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인 시인들이 여학문학 혹은 중인문학이라고 해서 시인들이 모여서 문인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김홍도와 이인문이 초청이 돼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일은 1791년 6월 15일, 6월 유둔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인문 그림과 이인문은 낮 그림, 낮의 행사를 그렸고 김홍도는 밤의 행사를 그렸네요. 이인문의 그 그림에 송석원이라는 글씨가 왼쪽 그 중반에 있는데 그 송석원이라는 글씨는 나중에 추사 김정희가 여기에 이제 예서체로 송석원이라고 하는 글씨를 또 써주기도 했어요. 지금 이 그림의 장면은 오른쪽 북악부터 왼쪽에 인왕산이 그려지고 그 사이에 멀리 북한산이 보이는 장면을 포착한 거죠. 지금 아래 제가 찍은 사진하고 거의 같은 장면의 그림인데요. 지금은 집들이 다 들어섰는데 조선시대는 저렇게 개울이 흐르고 솔밭숲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산수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김홍도의 그 눈 그림과 겸재정선의 마음 그림을 이제 비교해 보면요. 구룡폭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룡폭포 현장을 김홍도는 눈으로 그린 사생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겸재정선은 시점을 여러 개 두어서 쏟아지는 폭포는 옆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고이는 곳은 위에서 봤고, 그 다음에 폭포가 쏟아지는 능선은 아래에서 올려봤죠. 그래서 세 개의 시점을 합성해서 그린 그림인데 김홍도는 한 시점에서 본 구룡폭포를 그리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구룡폭포 능선 위로 구정봉이라는 봉우리가 보이는데 김홍도는 보이는 대로 그렸는데 겸재정선은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땅을 그리는 그런 두 가지 방식, 마음 그림과 느낌 그림과 눈 그림의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또 마음 그림 중심의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눈 그림의 단원 김홍도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침 겸재정선은 영조 시절에 활동했던 문인 화가였고 단원 김홍도는 정조 시절에 활동한 화원 화가였죠. 김홍도가 이러한 우리 땅 눈 그림, 실경을 담게 그리는 진경산수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조가 마침 1788년에 김홍도와 함께 화원인 김웅환 두 사람을 동원해서 금강산과 주변의 명승들을 그려와라 하는 전교를 내렸죠. 그래서 김홍도와 이제 김웅환이 금강사군첩 혹은 해산첩이라고 하는 그런 금강산과 그 일대 명승을 그린 화첩을 그려오게 되죠. 정조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통치하는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꼈겠죠. 바로 이제 오른쪽은 금강산의 표운사 그림이고 왼쪽은 설악산의 토왕폭포 그림이죠. 실경 사진하고 비교하면 거의 흡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옥순봉 그림이에요. 김홍도가 정조의 어진을 그리고 연풍 현감을 지낸 뒤에 그 다음에 자유스러운 그런 자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병진년 화첩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전하죠. 병진년 화첩 가운데 옥순봉 그림인데요. 김홍도의 옥순봉 그림하고 제가 찍은 실경 사진하고를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하죠. 지금 충주댐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차이일 뿐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김홍도가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그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 그림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회화의 큰 경향, 이 성리학 후기 시대죠. 조선 시대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이 후기를 맞아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두 가지 경향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겸재정선처럼 눈 그림이 아니고 마음 그림, 느낌 그림이 강조되는 시절에 영조 시절은 농암 김창엽이라든지 사면 김창흡이라든지 이런 노론 계열의 후성리학자, 성리학을 계승하자고 하는 주장이 함께 했고요. 또 하나는 성리학을 좀 벗자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학 사상이 이렇게 대두가 되죠. 그런 신학파 가운데 이제 성호 이익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바로 단원 김홍도가 우리 땅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그런 화풍을 완성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순조 시절에 내려가면 또다시 눈 그림보다는 마음 그림이 강조되면서 특히 추사 김정희의 바람이 불고 세한도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마음 그림 중심으로 이렇게 또 변하는 양상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소림명월도죠. 이 소림명월도는 그 옥순봉 그림과 함께 그 병진은 화첩에 포함된 그림인데요. 초봄 보름달이 뜬 달밤의 그림이죠. 이 그림은 조선시대 진경산수화 가운데 그 대부분 이제 다른 선배들의 그 진경 작품들은 절경, 명승, 고적 이걸 중심으로 그렸는데 여기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죠. 마치 김홍도의 집 담장 밖의 풍경 같은 그림인데요. 바로 이런 김홍도의 눈 그림은 이제 우리 일상의 풍경까지도 이제 회화의 대상, 예술의 소재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 이후 19세기에 와서는 김홍도에서 김정희류의 세한도류의 그런 마음 그림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경 그림이 조금 무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눈 그림과 마음 그림을 다시 정리하면 윤두서로부터 시작해 윤두서는 자화상을 그린 눈 그림의 화가이면서 동시에 마음 그림, 갈필의 그런 산수화를 보고 계신데 그 산수화의 언덕에 지금 어떤 문인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심취한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그 마음 그림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로 이어졌죠. 18세기, 19세기로. 그런 가운데 이제 공제윤두서의 그런 자화상이 가진 그 눈 그림은 또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 같은 혹은 어진 화사로 발탁되는 최고의 묘사력을 갖춘 화가로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조선 후기 회화가 눈 그림과 마음 그림이 함께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도화서 화원과 문인 화가들이 함께 성장했던 거죠. 한편 김홍도는 그런 눈 그림을 그리면서 또 동시에 마음 그림도 표현했죠. 그 대표작이 말년작으로 추정되는 추성부도라는 그림이죠. 이거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으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구양수라고 하는 문인, 중국의 그 문인이 이제 가을 달밤에 그 낙엽이 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쓴 시가 이제 추성부도죠. 추성부죠. 그 추성부에 맞는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제 그 달빛 아래 그 스산한 낙엽 바람 부는 그런 풍경을 아주 그 갈필로 쓱쓱쓱쓱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문인화풍, 그 사의 그림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의 경우도 이제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느낌을 담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전통이 생긴 거죠. 특히 김홍도의 화풍은 후배 화원들의 모범이 돼서 김홍도의 눈 그림의 형식이든 마음 그림의 형식이든 그런 그림의 스타일이 후배 화원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홍도야말로 우리나라 회화사의 고전적인 어떤 형식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죠. 지금 화면의 그림은 신윤복 그림과 김홍도 그림이죠. 신윤복은 바로 김홍도의 제자
제자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이 두 아낙네가 대화를 나누고 그거를 보름달 뜬 밤에 몰래 이렇게 주인 영감이 훔쳐 듣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기에 언덕 그림이 바로 김홍도 화풍이죠. 나무와 언덕의 갈필 표현이 김홍도의 마음 그림에서 아까 추성부도에서 봤던 그런 스타일이죠. 그 아래 지금 김홍도의 그 목동 그림의 그 개울가 풍경하고도 아주 흡사하죠. 또한 이제 김홍도의 제자뻘인 김득신은 풍경화가로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화성능행도를 그렸던 그런 솜씨와 같이 백악산도 그리고 그 다음에 풍속 속에 그런 풍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도 그렸죠. 그리고 김홍도의 화풍을 꼭 닮은 풍속화 화첩을 남기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김득신과 함께 이명기가 또한 그 김홍도의 화풍을 따르죠. 특히 이명기는 정조 15년 1791년 정조의 어진을 그릴 때 이명기가 주관화사로 정조의 그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에 김홍도가 동차화사로 옷과 몸을 그리게 되죠. 김득신, 이명기 같은 후배 화원들은 단원 김홍도 화풍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한 이제 김홍도와 동갑인 이인문이 고속유수관 도인이라고 하는 호를 쓴 이인문이 김홍도에 버금가는 그런 산수화들을 또 실경 산수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대표작인 수옥정 그림이에요. 이 수옥정은 저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풍경이고요. 여기는 마치 김홍도가 정조의 어진을 그린 뒤에 연풍현감을 지냈던 곳이에요. 아마 김홍도가 연풍현감 시절에 이인문이 거기 친구 현감하는 친구 만나러 가서 거기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풍경들은 그냥 단순히 그 눈 그림이 아니고 그 문인 화가들이 이룬 그런 마음 그림의 전통이 그런 회화 수법이 화폭에 담겨 있으면 알 수가 있고, 마침 김홍도가 대가였던 것처럼 이인문의 그림도 동갑인 화원이지만 김홍도 화풍의 그 느낌을 상당히 갖고 있지요. 이인문은 대작인 이 강산무진도라고 하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그림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런 그 치밀한 표현의 그림과 함께 미점산수라고 해서 문인 화가들의 마음 그림의 대표적인 화법인 이런 화풍들이 바로 이제 이런 미점산수도 같은 것들이 함께 그려져서 도화서 화원들도 자기 느낌에 따라서 마음 그림에 그 심취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오른쪽 그림은 이제 김홍도의 노송 그림이고요. 왼편의 두 그림은 이인문의 소나무 그림, 노송 그림이죠. 바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도화서 화원이면서도 이렇게 문인 화풍의 격조 높은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것은 아마 도화서 화원들이 눈 그림으로 훈련된 기량이 토대가 되고 또 문인들이 완성했던 그런 마음 그림의 형식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런 최고의 명작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명작들은 바로 정조 시절에 이루어진 거죠. 정조가 수원을 왕래하면서 그 여러 궁중의 일들을 화원들에게 맡기게 되고 그 화원들이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량을 닦게 되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조선 후기에 최고의 그림들이, 최고의 명작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 화가가 김홍도지요. 그래서 김홍도의 노송 그림을 보면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소나무의 이 뒤틀림, 그 다음에 가지 꺾임, 이런 것들의 핵심을 딱 포착해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오른쪽에 금년에 한번 김홍도의 노송들을 한번 따라 그려보니까 정말 김홍도의 예술 세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옛그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원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조선 후기 문인화가와 화원화가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눈 그림과 마음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같이 그 조선 후기에 와서 정말 조선적인 그림, 그 다음에 최고의 그 명작, 최고의 걸작들이 이 영조, 정조 시절에 나왔고, 특히 정조 시절에 이런 좋은 화가, 거장들이 배출되고 명작들이 쏟아진 것은 바로 이제 정조와 수원과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가 수원에 여러 행사를 벌이면서 도와서 화원들을 동원했고, 그 화원들의 그 동원된 화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량을 더 쌓은 이후에 이제 좋은 그 당시 동시대의 문인 화가들이 가졌던 그런 역량들과 함께 합해서 최선의 문예를 이룩한 거죠.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우리 옛 그림들이, 특히 이 조선 후기 정조 시절의 화가나 그림들이 정말 좋죠.